도둑맞은 집중력은 요한 하리가 쓴 책으로 현대 사회에서 잃어버린 집중력을 찾는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이 책은 성인의 평균 집중 시간이 3분에 불과하다는 연구를 인용하며 집중력 감소의 원인을 개인의 부족함이 아닌 현대 기술과 IT 기업의 도덕적 해이에서 찾습니다. 멀티태스킹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능력으로 평가되지만 사실 뇌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집중하는 우리의 능력은 붕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대들은 한 가지 일에 65초 이상 집중하지 못합니다. 직장인들의 평균 집중 시간은 단 3분에 불과합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요한 하리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분야를 주도하는 전 세계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을 만나기 위한 대장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주제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해지는 것이 흔히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에 대해 자제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개인의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자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집중력 문제가 현대 사회의 비만율의 증가와 유사하다고 설명합니다. 정크푸드를 중심으로 한 식품 공급 체계와 생활 방식의 변화가 비만율 증가를 만든 것처럼 집중력 위기의 광범위한 증가도 현대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낸 유행병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인간의 주의력을 빼앗는 꼼수를 발견한 실리콘밸리의 반체제 인사, 강아지에게 ADHD를 진단한 수의사, 심각한 집중력 위기에 빠진 리우의 빈민가, 놀라운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집중력을 회복한 뉴질랜드의 한 회사까지 종횡무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범위한 집중력 위기에 수면의 부족, 독서의 붕괴, 테크 기업들의 주의력 조종과 약탈 등 12가지 원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뇌는 하나의 활동에서 다른 활동을 할 때 전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수면의 필요성. 잠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뇌의 대사 부산물을 제거합니다. 잠을 적게 자면 집중력은 나빠지고 깊이 사고하고 정보 간 관련성을 찾는 능력도 저하됩니다. 딴 생각을 할 때, 정신이 배회할 때 창의력이 발휘되며 끈기 있어지고 장기적 결정을 잘 내리며 더욱 체계적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집중력 감퇴를 현저히 느끼는 사람, 자녀의 집중력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 자신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싶은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둑맞은 집중력은 우리 시대 집중력 저하의 본질을 파헤치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무한한 유혹 속에서 우리는 왜 이토록 빠르게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서부터 책은 깊이 있는 여정을 펼쳐나갑니다. 우선 주의력과 집중력의 부족이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 지역 사회와 환경, 그리고 더 큰 사회적 구조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주의 경제가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어떻게 도둑질하는지에 대해 경종을 울립니다. 이 책에서 다뤄지는 시사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주의력이 소모되는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건강한 삶과 창의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정책적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는 집중력 문제의 증가를 비만율의 증가에 비유하는 방식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만은 50년 전에는 매우 드물었지만 오늘날에는 서구 세계의 유행병이 되었다. 우리가 갑자기 탐욕스러워지거나 방종해져서가 아니다. 조엘이 말했다. 비만은 의학적 유행병이 아닙니다. 사회적 유행병이죠. 예를 들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질이 나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뚱뚱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방식이 극적으로 변화했고 식량 공급망이 바뀌었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기 힘든 도시를 건설했다. 이러한 환경 변화가 신체의 변화를 낳았다. 조엘은 집중력에도 이와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은 자신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사실 사람들은 어리 설명한 것처럼 저글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일 저 일을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채지 못해요. 뇌가 그 사실을 가려서 의식에서는 아주 매끄러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작업 사이를 오가면서 순간순간 뇌를 재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대가가 따르고요. 그는 수면이 놀라울 만큼 적극적인 과정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잠들면 뇌와 몸에서 온갖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며 이 활동들은 사람들이 제대로 기능하고 집중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몸에서 발생하는 일 중 하나는 수면 중에 우리의 뇌가 낮 동안 쌓인 찌꺼기를 청소한다는 것이다. 뇌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는 서로 다른 두 기능 상태, 즉 깨어있는 상태로 의식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잠든 상태로 정화하느냐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듯해 보입니다. 뇌가 반드시 필요한 이 정화 작용을 거치지 못하면 점점 독소가 쌓여서 갈수록 집중이 힘들어진다. 두 과학자를 만나기 전까지 나는 딴 생각내가 프로빈스타운에서 너무나도 즐겁게 했던 것이 주의 집중의 정반대라고 생각했고 이러한 이유로 딴 생각을 하면 죄책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이었다. 실제로 딴 생각은 다른 형태이자 반드시 필요한 형태의 집중이다. 레이저는 우리가 하나의 스포트라이트로 주의를 좁혀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일정량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스포트라이트를 꺼도 우리는 여전히 그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저 다른 사고방식의 에너지를 더 많이 할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주의력이 꼭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중요한 형태의 사고로 자리를 옮기는 것일 뿐이다. 시간이 갈수록 트리스타는 구글을 비롯한 거대 테크 기업들이 아무렇지 않게 10억 명 인구의 주의력을 좀먹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어느 날 그는 한 엔지니어가 신이 나서 하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이메일이 올 때마다 핸드폰이 울리게 하면 어때? 모두가 전율했을 것이다. 그리고 몇 주 뒤 전 세계의 핸드폰이 주머니 속에서 울리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지메일을 전보다 더 들여다보게 되었다. 레이디는 자신이 집중력에 관한 핵심 사실을 발견했다고 믿었다. 그 사실은 평상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으려면 반드시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집중하려면 시야에서 곰이나 사자 또는 현대의 위험물을 찾는 머릿속 부위의 전원을 끄고 하나의 안전한 주제로 빠져들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자동차 엔진에 샴푸를 넣는다면 엔진이 고장났을 때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서구 전역에서는 인간의 연료로 쓰였던 것과는 매우 동떨어진 물질을 매일 자기 몸에 밀어넣고 있다. 데일은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신체 과정이며 이 과정이 일어나려면 우리 몸이 특정한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몸에 필요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염물질을 몸에 잔뜩 밀어 넣음으로써 몸에 지장을 준다면 집중력도 영향받을 것이다. 서구 대부분 지역에서 정치인들이 시험을 더욱 우선시하도록 학교 제도를 급격히 바꾸었다. 놀이와 음악, 휴식을 비롯한 시험 이외의 거의 모든 것이 꾸준히 밀려나고 있다. 학교 대부분이 진보적이었던 황금시대 같은 것은 존재한 적 없지만 학교 제도가 효율성이라는 편협한 비전을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그들이 겪고 있던 집중력 문제가 단순한 개인적인 실수나 도덕적 실패가 아닌 광범위한 사회적 현상 속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다고 공감해요. 더 나아가 이 책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집중력을 회복하고 내부와 외부 요인에 의해 쉽게 훔쳐가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은 자신의 집중력을 잃어버린 진짜 이유를 이해하고 명확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느꼈습니다.